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엄마가 얼른 먹어 치워버려.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으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먹든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잠깐만 기다려봐. 밥도 좀 있거든.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몸이 음식물 쓰레기통인 줄 알아? 무슨 말이야 그게?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좀 버리던가 하지. 그걸 왜 자꾸 엄마를 줘? 밥 좀 새로 지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아니, 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귀하게 키운 외동딸 전희경. 하지만 자식을 아무리 귀하게 키워봤자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일은 드문 듯 했습니다. 오 씨는 그걸 느낄 때마다 서글펐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딸이 챙겨주는 음식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별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구는 걸까? 오 씨는 가끔 사람들을 붙잡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상대에게 대접하는 밥상이 곧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가 집에 올 때면 늘 정성껏 장을 보고 뜨끈한 밥을 새로 지어 대접했습니다. 딸이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푸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와서 숟가락만 들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 차린 밥상을 받아본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오 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갓 지은 밥 한 술 뜨게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딸은 오 씨를 예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딸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돌려준다면 딸은 어떤 기분이 들까? 오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딸 전희경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로도 쭉 오 씨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기 2년 전 28살이 되어서야 겨우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오 씨는 늘 아침 저녁으로 딸의 밥을 손수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30의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오 씨 부부의 집과는 차로 30분 거리. 자주 볼 정도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왕래하기 나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지? 응,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을게. 그럼 저녁 준비만 하면 되겠네. 박서방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박서방은 다 잘 먹어. 근데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좋아한대. 그래? 생선도 사와야겠다. 너는 고기 먹을 거지? 제육볶음 해줘.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내일 조심히 와. 딸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연휴 첫날 오 씨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딸 부부는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올라올 예정이었고 사돈네가 부산이라 도착하면 오후를 훌쩍 넘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 씨는 저녁만 같이 먹고 쉬게 한 뒤 딸 부부를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나마 집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딸 부부도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위를 데리고 집에서 밥을 먹는 자리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마트에 가서 장을 한가득 봐왔습니다. 딸내미 온다고 또 거하게 차리네. 남편과 단둘이 지낼 때는 반찬도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차렸고 밥도 조금만 하거나 많이 해서 얼려두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온다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오 씨는 온 마음을 다해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딸이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상차림도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딸이 좋아하는 빨간 제육볶음도 먹음직스럽게
접시에 올려졌습니다. 집에서 생선을 잘 굽지 않던 옷이었지만 사위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말에 기름을 넉넉히 두른 프라이팬 위에서 노릇하게 튀기고 있었습니다. 밑반찬들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대충 때우지 않고 전부 새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압력밥솥이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시간에 맞춰 딸이 사위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왔니? 네, 엄마. 정신없다. 밥하느라고. 맛있는 냄새 나요. 그러게요. 나는 엄마 집에 오면 이 소리가 너무 좋아. 밥하는 소리, 밥솥에서 증기 빠지는 소리. 이내 밥솥에서 치익하는 증기 빠지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집안 전체에 따뜻한 밥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잡채가 있네.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잡채 좋아해? 많이 먹어. 저희 집 차례상보다 더 푸짐한데요. 그래?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 저녁 식사 내내 사위의 입에서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뭐라고? 집밥이 늘 그리웠는데 앞으로 배고프면 장모님 밥 얻어먹으러 와야겠어요. 그래, 자주 와. 내가 해주는 밥은 집밥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 솜씨가 너무 좋아요. 저녁 식사 시간은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위와 딸을 보니 오씨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가족이 함께 새하얗고 따뜻한 밥을 나누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자주 오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오씨가 해주는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주말이면 반찬을 얻어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씨는 딸 부부가 올 때마다 정성껏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딸과 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이번에 시부모님이 다녀갔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너는 시부모님은 초대하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한 번도 와보란 소리를 안 하네?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결혼 후 한 번도 딸의 집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다녀갔다고 하니 오씨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오고 싶은지 몰랐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은 해보고 싶지. 그러자 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선뜻 한번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세요. 요즘엔 결혼한 자식 집에 부모님이 안 가는 게 좋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지. 박서방한테도 물어봐야지. 박서방? 좋다고 했어. 아, 그리고 올 때 맛있는 거 해와. 맛있는 건 내가 해줘야지. 엄마가 해와야지. 박서방이 갈치조림 먹고 싶다던데. 결국 딸이 직접 저녁을 준비하고 오씨는 집에서 갈치조림만 해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위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오씨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오씨는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자리라서 오씨는 냄비에 담은 갈치조림뿐만 아니라 집들이 선물도 따로 챙겨서 갔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해 집 구경을 하고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는데도 딸은 밥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핫숯을 위에 올려둔 갈치조림만 보글보글 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밥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밥? 밥솥에 있어. 미리 해놨어. 그래? 응, 금방 차릴게. 잠깐만. 잠시 후 갈치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 기색도 없이 얼른 먹으라고 했습니다. 오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밥상을 보고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가운데는 갈치조림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반찬들은 하나같이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통 그대로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이었습니다. 이거 밥을 언제 한 거야?
오 씨가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슬쩍 밥솥을 보니 뚜껑 화면에 6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 씨는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건 밥을 한 지 63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밥이라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밥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냄새 같은 것이 은근히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밥을 새로 하지 그랬어? 오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위와 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햇반이 놓였습니다. 에이, 한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엄마, 아빠는 햇반보다 밥솥에 한 밥 좋아하잖아. 밥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는 햇반 먹으려고 한 건데. 하지만 누가 봐도 햇반이 오히려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번거로우니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그대로 꺼내온 건 그렇다 쳐도 밥이라도 새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도 탁했지만 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걸 보니 너무 묵은 밥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가 방문한 자리에서 3일 가까이 된 묵은 밥을 내오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도 막 지은 밥이 맛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더욱 그랬죠. 너희 집에서 밥 잘 안 먹니? 아니, 잘 먹는데? 그런데 밥이 왜 이렇게 오래됐어? 아, 요 며칠 바빠서 집에서 밥을 못 먹었더니. 그러면 시부모님 오셨을 때는 새로 밥했지? 당연하지. 딸의 말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라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은 밥상을 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 씨가 갈치조림을 가져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거한 대접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씨와 남편은 애써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집에 찾아온 부모의 식사까지 신경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거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일하느라 힘들고 바빠서 미처 밥에까지 신경을 못 쓰고 사는구나 하며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아이를 낳고 아기를 봐주러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오 씨는 유심히 살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오래된 밥도 그냥 먹나 보다. 그날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묵은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은 그런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위에게는 절대 누런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햇반을 데워 줄지언정 묵은 밥은 손도 대지 않게 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오 씨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이번엔 나가서 외식하자. 하필 단단한 몸살 감기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를 빈 상으로 맞이했습니다. 희경이 엄마, 그냥 근처에서 저녁이나 먹자. 저희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싸드릴게요. 그래. 희경이 엄마는 저기 건너 불고기집 좋아하지? 그렇게 딸 부부와 오 씨 부부는 기분 좋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 씨가 평소 자주 가던 식당이라 식사는 무척 맛있었습니다. 몸살로 이틀 동안 거의 누워 지내며 죽만 먹었기 때문인지 불고기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희경이, 너도 많이 먹어. 아기 잘 돌보려면 잘 먹어야지. 어린 손주는 잠들어 있었고 딸은 아기를 앞으로 맨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워 보였던 오 씨는 얼른 먹고 손주를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불고기 좀 더 시킬까? 테이블 위에 남은 불고기는 3분의 1 정도.
오 씨도 그러자고 하려던 참이었지만 딸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그래? 이거 긁어서 자기 먹어. 그러더니 집게로 불고기를 집어 사위의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오 씨와 남편은 아직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을 어이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 먹었지? 그러고는 오 씨 부부 근처에 있던 반찬까지 죄다 자신들 앞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앞에 있던 다 먹은 그릇은 오 씨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냄비 안에는 양파 쪼가리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시켜서 먹어. 엄마, 아빠 덜 먹었어? 그래? 다 드신 줄 알고 2인분 더 시킬게요. 사위가 직원을 불러 불고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딸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불고기를 덜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분이 지나고 모두 배가 부른 듯 젓가락질이 느려졌습니다. 오 씨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딸이 자신의 앞접시를 들더니 먹다 남은 불고기를 오 씨의 접시에 털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엄마 먹어. 이게 챙겨주는 것인지 남은 음식을 떠넘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작에 더 먹으라고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한창 먹고 있을 때는 자기 남편 챙기느라 바쁘더니 다 먹고 나니 선심 쓰듯 남은 음식을 주는 딸이 괘씸했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딸이 그러자 사위도 자신의 접시에서 먹던 불고기를 집어 오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오 씨는 속이 상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배불러. 거봐, 많다고 그랬잖아. 괜히 또 시켰네. 끝까지 얄밉게 구는 딸. 같이 살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부모보다도 자기 남편이 먼저라는 걸.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오 씨가 아닌 사위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오 씨에게 한 행동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왜? 잠 못 잤어? 그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청소도 해야 하는데. 알았어.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갈게. 점심 먹지 말고 좀만 더 빨리 와줘. 그럼 10시 반쯤에 갈게. 출산 후 반년 동안 일을 쉬기로 했던 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종종 오 씨를 불렀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아이 때문에 몸이 축난 딸은 힘들다며 오 씨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오 씨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왜 자꾸 당신을 불러? 애만 봐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남편은 궁시렁댔습니다. 딸에게 몇 번이나 서운한 대접을 받다 보니 이제는 사위가 불러도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야. 다녀올게. 그래도 내 딸이니 힘들다고 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를 안고 있던 딸이 오 씨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 디딜 틈이 없네. 집 좀 대충 치울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온 집안이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오 씨는 최소한 발 디딜 틈이라도 만들 생각으로 집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아, 이제 들어가서 좀 자. 피곤했던지 딸은 얼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오 씨는 아기를 포대기로 업고 맞아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손주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이불 위에 아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조용히 빨래를 정리한 후 걸레를 들었습니다. TV 뒤를 훑자 하얀 걸레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애 보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구석구석 닦을 틈도 없었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자 손주가 깨어났고 오 씨는 딸이 일어날 때까지 분유를 먹이고 놀아주었습니다. 보통은 점심을 먹고 와서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오전에 오면
딸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밥 안 먹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려 먹어. 엄마, 넌 먹었어? 난 라면 먹을 거야. 아, 맞다. 아침에 먹던 찌개도 냉장고에 있어. 난 일단 애기 우유 좀 먹일게. 애 보느라 힘든 딸에게 밥상을 차려달라고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하듯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는 것도 이제는 겁이 났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오래된 밥이나 상할 듯한 반찬이 있을까봐 오씨가 오후 2시가 넘도록 밥을 챙겨 먹지 않자 딸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꺼내지 마. 나도 그냥 라면이나 먹을래. 그러자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엄마.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쉬려고 그래. 딸은 새로 한 반찬은 꺼내지 않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들어있던 반찬통들만 골라서 꺼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열자 오씨가 지난번에 해왔던 반찬도 보였고 어디서 사왔는지 모를 반찬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른 먹어 치워버려. 참 표현을 해도 멋대가리 없이 말하는 딸이었습니다. 아니, 오래됐으면 버려야지.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너희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딸이 계속 그러니 오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에이, 아직 안 상했어. 지금 먹으면 되는데 뭘. 버리긴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먹던가? 나는 라면 먹고 싶다니까 그러네. 어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보면 늘 반찬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정작 새 반찬도 있는 걸 보면 딸과 사위는 이런 반찬들을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씨는 시금치가 담긴 작은 반찬통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어쩐지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덜어먹지 않고 바로 집어먹었는지 안쪽에는 밥풀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남은 밥도 좀 있거든. 딸은 밥솥에서 해놓은 밥을 싹싹 긁어 양푼에 몽땅 옮겨 담았습니다. 잘 됐다. 하나도 안 버려도 되겠네. 그러더니 밥을 덜어놓은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와 열어둔 반찬통들을 죄다 밥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덜어넣는 것도 아니고 남은 반찬들을 몽땅 뒤집어 탁탁 털어냈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먹어. 엄마, 비빔밥 좋아하지 않아? 먹던 나물, 콩나물, 멸치, 김치 전부 한 그릇에 뒤섞였습니다. 그리고는 튜브에 든 고추장을 쭉 짜서 얹어주었습니다. 참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그릇을 보고 있자니 사람 밥인지 개밥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겠지? 그러면서 정작 딸은 냄비를 들고 라면을 끓이러 갔습니다. 오씨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빔밥에 다 넣어버려서 김치는 새로 꺼내야겠다. 딸은 김치 냉장고에서 작년에 담근 김치통을 꺼내더니 자기가 먹을 김치는 새로 옮겨 담았습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뭐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밥을 조금씩 하던가 아니면 남으면 그냥 버리던가 하지. 그걸 왜 자꾸 엄마를 줘? 에이, 뭐야. 버릴 정도는 아니야. 너 그럴 거면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하지 마. 아니, 그냥 엄마 부르지 마.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엄마가 너 봐주고 냉장고에 버릴 음식 먹어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챙겨준다고 비빔밥 만들어준 거잖아. 밥 좀 새로 지어서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희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뭐 먹고 싶다, 뭐 해달라 하면서 새밥 짓는 냄새 좋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묵은 밥이 더 좋은 줄 알아? 엄마는 사람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거 좋은 줄 모르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까워서 그랬지. 그렇게 아까우면 너랑 박서방이 나눠서 먹으면 되잖아. 왜 엄마한테 먹어 치우라고 그래? 아니, 내가 못 먹을 거 준 것도 아니고 애 보느라 힘든 와중에도 엄마 점심 챙겨준다고 차려준 건데.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먹는 거 가지고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드니? 서러워서 이제 너희 집에 안 오고 싶어. 내 아빠가 왜 안 오는데? 크게 대접해 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를 쓰레기통 취급은 하지 말아야지. 아, 자꾸 왜 쓰레기통 얘기를 해? 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먹지. 왜 안 먹고 라면 먹어? 난 그냥 많이 먹어서 질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배부를 때까지 먹다가 남은 걸 왜 엄마를 줘? 왜 맨날 누런 묵은 밥 주고 왜 엄마한테 먹으라고 하냐고. 가만 보면 너희는 그런 거 안 먹으면서 왜 올 때마다 엄마한테 남은 밥 처리하라고 해? 내가 자꾸 이러니까 박서방도 먹던 음식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챙겨줘도 뭐라 그래. 딸도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럼 그냥 라면 먹어. 그러더니 딸은 비빔밥을 집어들어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괘씸했습니다. 오씨가 안 먹겠다고 하니 그냥 버려버린 것,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건 싫고 오씨가 먹는 건 괜찮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제 애도 내가 알아서 봐. 엄마 부르지 말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호구처럼 내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어.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오씨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딸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몇 번이고 연락하며 정말 안 올 거냐며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종종 카톡을 보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씨도 적당히 맞장구 쳐주며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딸이 은근슬쩍 떠보는 말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거 가지고 삐져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아기 보러 올 때도 되지 않았어? 아기가 할머니 보고 싶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할 말 있으면 너희가 와. 알았어. 곧 명절이니까 우리가 갈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열흘쯤 지나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에 들렀다 온 딸과 사위는 명절 당일 저녁 오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엄마? 아무것도 안 차려놨어? 또 어디 아파? 휑한 식탁을 보고 딸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었어? 휴게소 안 들렸어? 그냥 빨리 와서 먹으려고 그랬지. 이제 차릴 거지? 와서는 밥부터 차리라는 딸이었습니다. 배고프니? 장모님 엄청 배고프네요. 근데 이제는 명절에 밥 안 하시려고요? 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딸이랑 사이가 왔는데 명절에 밥 한 끼도 안 줘? 밥도 이제 각자 먹어. 얼굴 봤으니까 좀 앉아 있다가 밥 먹을 때 되면 가. 배고프면 지금 가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왔는데 바로 가라고? 밥 차려줘. 딸의 말에 오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을 열어 락앤락통에 들어있는 냉동밥을 꺼냈습니다. 정 배고프면 이거라도 해동시켜서 먹어. 뭐 이것만?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반찬들 있으니까 꺼내서 먹던지 아니면 비빔밥을 비벼 먹던지 해. 고추장도 냉장고에 있어. 뭐 그게 뭐야? 마침 잘 됐네. 얼마 안 남아서 얼른 안 먹으면 쉬어버릴 텐데. 사위는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씨가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딸과 사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 하나도 먹던 걸 꺼내본 적 없는 엄마. 늘 새 밥을 짓고 새 반찬을 내놓던 엄마가 오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진짜 명절에 꼭 이래야 해? 박서방, 한정식쯤은 좋아하지 않니? 젊은이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밥 얻어먹을 생각 마라. 엄마도 그렇게 차리려면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야 해. 허리 아파서도 못하겠다. 진짜 엄마 너무한다. 나 그럼 집에 갈게. 그래, 배고프다면서? 박서방 데리고 얼른 가. 남편도 오씨를 거들어
딸을 등 떠밀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딸은 씩씩대며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처럼 명절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 부모에게 그렇게 해놓고 한 번 같은 일을 당했다고 분해하는 딸을 보니 씁쓸했습니다. 딸이 가고 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맛있는 거나 먹자. 사실 딸이 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각자 먹고 싶은 걸 해먹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기분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차분해지자 엄마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인데 뭐. 앞으로 안 그럴게. 이제 집에 올 거지? 아, 안 간다니까 그러네.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엄마도 아빠도 이제 안 가. 너는 더 편하고 좋지. 뭘 그래. 아기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건 내 힘으로 알아서 해봐. 엄마도 너 혼자 키웠어.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 씨가 워낙 단호하니 딸도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작은 복수라도 해서 그나마 통쾌했습니다. 앞으로 연을 끊고 살 생각은 없었지만 다만 이제 반찬 해다 바치고 애 봐주며 딸 뒤치다꺼리하는 건 그만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퍼주고 또 서운해하고 참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바라는 게 없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딸도 처음엔 서운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옳은 일임을 차차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 씨도 딸에게 서운한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